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 블랙희입니다. 오늘은 동물병원 리뷰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볼게요.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는 등 안 좋은 경험을 한 경우 업체 리뷰나 인터넷 카페 SNS 등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에 의료사고 후기 글을 게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의사는 일단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수의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게시물은 30일간 비공개 처리됩니다. 하지만 30일 안에 게시자가 소명하여 받아들여지면 게시물은 다시 공개 상태로 복원돼요. 그럼 더 이상 게시물을 강제로 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의사는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고소의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쓰거나 특정하여 수위 높게 비방한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경우 무혐의 불송치 되기 때문에 일부 수의사들은 고소 외에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게시물로 인한 현저한 명예훼손 및 영업손실을 막아야 할 시급성을 주장하며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유사한 게시물 작성의 금지까지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블랙도 영수증 리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당해봤어요. 실제로 받았던 가처분 신청서 일면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가처분 신청을 하는 수의사를 채권자, 상대방인 게시물 작성자를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채무자라는 말부터 기분이 나쁘죠 벌써. 절차도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는데요. 채무자는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변론기일이나 신문기일이 잡히면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채권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표현하고요. 인용 판결이 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특정한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합니다. 실제로 명령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동종 게시물의 작성이 금지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법원이 채무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고요. 기각 판결이 나면 그냥 현상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게시물을 삭제할 필요가 없고 계속 보존할 수 있답니다. 판결 전에 판사님이 조정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조정위원회 중재해 서로 합의해보라는 것입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게요. 자, 이제 가처분 신청서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위 신청서에 5천만 원 보이시죠? 이렇게 수의사는 가처분 신청서에 목적물의 가액을 수천만 원씩 기재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많이들 오해하셔서 미리 겁을 먹으시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 해서 목적물의 가액만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수의사가 이와 별개로 또 다시 5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일 뿐 5천만 원을 배상할지 말지는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블랙은 나 홀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덕분에 리뷰는 남았지만 꽤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당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 블랙이 제출했던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 답변서의 목차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차 1번. 당사자들의 관계. 여기에는 보호자와 수의사의 관계를 간략히 서술합니다. 나 즉 채무자는 반려동물 보호자이고 수의사 즉 채권자는 담당 수의사였다. 뭐 이런 내용을 아주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목차 2번. 이 사건 반려동물의 진료에 대한 사실관계. 이 부분은 육하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서술해주세요. 어떤 이유로 채권자에게 진료를 의뢰하게 되었고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그 경위를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목차 3번. 채무자가 채권자 진료 관련하여 이 사건 게시물들을 올리게 된 이유. 과실로 의심되는 채권자의 진료로 인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설명하고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다른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이었음을 밝힙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에는 다음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세요. 목차 4번. 이 사건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의 문제점. 이 부분은 작성하셔도 좋고 어려우면 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당 게시물이 현저하게 수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동물병원에 영업상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려는 목차입니다. 목차 5번. 결론. 결론은 예시를 참고하셔서 간략하게 꼭 써주시고요.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켜 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입증자료 목록을 꼼꼼히 쓰고 마무리합니다. 내 주장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박스 안은 예시로 채워놓았어요. 첨부 서류는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블랙이 받은 판결문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주된 이유는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실제 받은 판결문 일부인데요. 화면을 멈춰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답변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은 잡히실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수의사가 동물병원 측이 정말 이런 지리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리뷰를 쓴 사람에게 겁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일반인이 이러한 소장을 송달받으면 보통 덜컥 겁을 먹게 되고, 그때 동물병원 측은 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에도 영원히 작성하지 않겠다는 각서 내지는 합의서의 도장을 받아내려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많은 경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용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간다 해도 보호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금액보다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의사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받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보호자가 겁을 먹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느냐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맞서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굴욕적이지 않게 수의사와 원만히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합의도 고려해보기는 하셔야겠죠. 웬만한 전투력 없이는 소송은 매우 힘들거든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Thank you very much. 변호사 아닌 개인 의견으로 자문을 환영합니다.